단정한 패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7년 랄프 로렌에 의해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브룩스 브라더스나 제이크루 등과 함께 미국적인 옷차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폴로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옷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과연 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 랄프 로렌이 폴로를 시작하기 전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판매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랄프 로렌은 직접 디자인한 넓은 통의 넥타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때 넥타이의 브랜드를 폴로로 달고 판매를 시작했죠. 이 넥타이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 니만 마커스에서 1200개의 대량 주문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폴로라는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랄프 로렌은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영감을 받아 폴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가 폴로 랄프 리프시츠가 될 뻔했다면 창립자 랄프 로렌의 원래 이름은 랄프 리프시츠였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름이었던 덕택에 랄프 리프시츠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로렌이라는 성으로 개명해서 지금의 폴로 랄프 로렌이 탄생할 수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를 폴로라고만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폴로라고 부르는 브랜드도 여러 라인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폴로로 알려진 폴로 랄프 로렌과 캐주얼 의류 라인인 더블 RL, 럭셔리 라인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등으로 나눠져 있죠. 국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물론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폴로의 광고나 화보를 보시면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폴로라는 브랜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제시해 폴로의 옷을 입으면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친 게 폴로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죠.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폴로는 다른 브랜드보다 먼저 발빠르게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폴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라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흔히 카라티라고 부르는 폴로 셔츠는 원래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폴로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야 하는 격렬한 폴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의 매무새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지요. 폴로 셔츠의 경우 컬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옷에 밀착되어 있어 쉽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서 폴로 선수들이 많이 애용했죠. 라코스테가 그랬던 것처럼 랄프 로렌은 이 폴로 셔츠를 일상복의 영역으로 가져왔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옷을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로 셔츠가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이 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도 만들었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이미 미국에선 여러 번 리메이크된 영화입니다. 그중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페로우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 영화의 의상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의 영화 애니홀에서 다이앤 키튼의 의상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죠. 이 영화들을 본다면 랄퐁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폴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흑인 남성 모델을 기용한 브랜드도 바로 폴로입니다. 이전까지 세계적인 브랜드의 남성 모델은 거의 백인들이 도맡다시피 했는데요. 폴로에서 1994년 타이슨 백포드라는 모델을 쓰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는 폴로의 모기업인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폴로 바가 있습니다. 폴로 옷을 차려입고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 내에서는 한 장에 $20밖에 안 하는 폴로 티셔츠가 왜 한국만 오면 10만원이 넘어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폴로는 국내 백화점에서 미국에 비해 60%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했죠. 그 이유는 마진을 일부러 많이 책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제반 비용을 제외해도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폴로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현재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구매가 불가능해져서 폴로 곧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폴로 옷을 북한 사람들이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랄프 로렌의 중국 하청업체들이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의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버버리도 이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노키아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공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다고 하니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로는 미국 패션계의 대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받았죠.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미국 디자이너가 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냐고요? 다이애나 비와 미들턴 왕세 손빈 등 많은 영국 왕실 구성원들이 폴로의 의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이 브랜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스파 브랜드처럼 폴로를 대체할 브랜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위기에서 과연 앞으로도 폴로는 미국 패션의 선두주자로 남게 될 수 있을까요? 악어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 출신의 의류 브랜드 라코스테를 떠올릴 겁니다. 여름만 되면 길거리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라코스테는 귀족 스포츠 테니스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름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대표 아이템인 폴로 셔츠 이외에도 향수나 의류, 신발 등의 제품도 만들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죠. 과연 라코스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코스테는 테니스 선수였던 르네 라코스테와 사업가인 앙드레 질레가 창립한 브랜드입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르네 라코스테는 원래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10번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페더러나 나달, 조코비치 정도 되는 선수였죠. 그의 선수 시절 별명은 악어였는데 코트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몰고 늘어지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말 잘 맞는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1927년 르네 라코스테의 친구였던 로베르트 조르주는 르네의 블레이저 위에 그의 별명인 악어를 수놓아주게 됩니다. 그는 이 블레이저를 입고 경기장에 나갔고 악어 로고가 르네 라코스테의 상징이 되었죠. 경기장에서 입는 모든 옷에 악어 로고를 수놓게 된 그는 결국 은퇴 후에 사업가인 앙드레 질레와 함께 라코스테 브랜드를 창립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옷에 브랜드 로고를 넣는 일이 흔하지만 사실 1930년대 당시만 해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라코스테의 악어 로고가 들어간 게 거의 처음이었죠. 이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저 옷이 라코스테 제품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근본 있는 로고는 어디서나 눈에 띄나 봅니다. 라코스테의 대표 품목인 폴로 셔츠. 이 옷은 원래 르네 라코스테가 경기장에서 입기 위해 만든 옷으로 그는 이 옷들을 입고 실제 테니스 경기를 했습니다. 원래 라코스테는 하얀색 폴로 셔츠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창립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하얀색 폴로 셔츠가 이쁜 건 맞으니 주구장창 그것만 만들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후에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서 다양한 색상의 폴로 셔츠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라코스테의 로고, 혹시 다른 브랜드 로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크로커다일입니다. 크로커다일은 홍콩, 싱가포르 출신의 의류기업인데 라코스테와 로고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때 이 두 브랜드 간의 상표권 분쟁이 국내에서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라코스테의 상표권이 1985년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서였죠. 결국 크로커다일은 라코스테에 패배해 악어 로고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선빵 필승이네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라코스테의 세컨드 라인인 라코스테 라이브는 합리적인 가격에 라코스테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 라인은 젊은 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라인이었죠. 기존의 라코스테가 클래식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라코스테 라이브는 더 젊은 느낌으로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만약 라코스테 폴로 셔츠에 악어가 없다면 무슨 느낌일까요? 아마도 식사를 하는데 반찬은 없고 쌀만 먹는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악어 로고 대신에 고래나 거북이, 코끼리, 코뿔소 같은 동물의 로고가 붙은 건데요. 이는 사실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라코스테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계획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폴로 셔츠들은 멸종위기 동물의 실제 개체수만큼만 제작되었고 좋은 의도 덕분인지 출시 후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라코스테에서 테니스 라켓도 만드는 것 알고 계시나요? L20이라는 이름의 이 라켓은 일반적인 테니스 라켓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의류 브랜드에서 무슨 테니스 라켓을 만드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자인 르네 라코스테가 테니스 선수였던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코스테 폴로 셔츠를 원래 테니스 할 때 입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라코스테 옷을 테니스 선수가 입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현재 유명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가 라코스테의 스폰서를 받고 경기에서 라코스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라코스테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고급스러운 캐주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녹색 악어는 이제 여러 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섰고 여름이 되면 라코스테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가게 되죠. 2020년 기준 자그마치 하나로 1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라코스테, 앞으로도 폴로 셔츠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프레드 페리 옷을 자주 입는 매니아층을 페리헤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몰랐죠? 여름철이 되면 생각나는 그 옷, 바로 폴로 셔츠입니다. 격식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춰서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우리에겐 폴로와 라코스테가 가장 익숙한 브랜드지만 폴로 셔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프레드 페리죠. 월계수 로고와 칼라 부분에 두 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레드 페리지만 정작 우리는 프레드 페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레드 페리에 대한 10가지 사실. 라코스테가 유명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로부터 탄생한 것처럼 프레드 페리도 영국의 테니스 챔피언 프레드 페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프레드 페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도 사실 이 브랜드가 그랜드슬램 4개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선수의 이름이라는 건 몰랐을 텐데요. 그는 은퇴 후인 1952년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설립했고 덕분에 테니스 선수일 때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프레드 페리 브랜드에서 최초로 내놓은 아이템은 폴로 셔츠가 아니라 운동용 스웨트밴드였습니다. 그것도 오스트리아의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직물 전문가 TV 베그너와 협업해 내놓은 아이템이었죠. 당시 스웨트밴드를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에게 공짜로 주는 대신 대회에서 착용하도록 한 덕분에 공짜 마케팅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프레드 페리라는 브랜드는 이름을 성공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라코스테 그리고 폴로와 함께 폴로 셔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프레드 페리입니다. 첫 번째 프레드 페리 셔츠는 스웨트밴드의 성공 이후 탄생했죠. 프레드 페리는 르네 라코스테가 라코스테 브랜드를 만든 것에 착안해 자신의 이름을 딴 폴로 셔츠를 만들고 싶어 했고 덕분에 탄생한 게 가슴 왼쪽에 월계수 화환이 달린 흰색 셔츠였습니다. M3라고 불린 이 폴로 셔츠는 몇 년 만에 영국 청년들의 유니폼이 되었고 이 시기부터 프레드 페리는 영국인들에게 두루 사랑받는 브랜드가 됩니다. 다른 브랜드와 프레드 페리 폴로 셔츠의 가장 차별화된 점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칼라와 소매에 들어간 두 줄일 겁니다. 이 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데 밋밋하던 셔츠에 영국 프로축구팀 웨스트햄의 팬들이 클럽 색상을 담은 셔츠를 의뢰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뒤이어 프레드 페리는 벨기에 프로축구팀의 셔츠도 만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입었던 폴로 셔츠 줄무늬가 원래는 축구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까지도 일부 프레드 페리 제품은 원래 프레드 페리 셔츠가 처음 제조된 영국 레스터에서 여전히 제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홈에서도 메이드 인 잉글랜드 라인을 바로 찾아볼 수 있죠. 프레드 페리의 월계수 로고에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프레드 페리는 파이프 담배를 좋아해 그걸 로고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동업자 베그너의 설득으로 로마 제국 시기 승리의 상징이었던 월계수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이 월계수 로고에도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영국 축구 데이비스 컵이 월계수 로고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사용 허가를 받아 프레드 페리 로고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죠. 프레드 페리 브랜드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설립되었지만 영국의 다양한 대한문화, 하위문화 및 정치운동과 연관되었습니다. 프레드 페리를 입었던 여러 영국의 하위문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 바로 모즈입니다. 1960년대 날씬한 수트와 개파카를 입었던 그들이 벤 셔먼이나 론스데일 같은 브랜드와 함께 가장 사랑했던 게 바로 프레드 페리죠. 덕분에 이 시기부터 프레드 페리는 운동복의 범주를 넘어서 패션의 범주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제임스 본드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스킨헤드와 영국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구성원들이 입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 프레드 페리가 극좌와 극우 활동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정도면 옷 하나로 좌우 대통합이네요. 이렇게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약해온 프레드 페리,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매출이 급감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덕분에 1995년 일본의 히트 유니온에 인수되어 현재는 일본 소유의 브랜드로 활약해오고 있죠. 마가렛 호엘이나 라벤엠, 닥스나 맥킨토시처럼 영국 출신이지만 현재는 일본 기업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 섬나라끼리는 감성이 통한다는 말이 이런 때 쓰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프레드 페리는 폴로 셔츠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죠. 말이 나왔으니 여름 데뷔하러 폴로 셔츠 한 장 사러 가야겠네요.